유인경이 만나볼 사람, 오늘은 최숙경 이뮨라이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코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어로 이뮨, 네. 면역, 그다음에 라이프, 삶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면역 있는 삶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5년 전에 이뮨라이프라는 회사를 시작한 최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면역력은 뭐 꼬마 아이들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다 필요하긴 하는데요. 최 대표님이 생각할 때 몸에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요?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고 네. 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 입자의 결합 크기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네. 그 결합 크기가 작아서 흡수율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네.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클러스터. 세계 5대 장수초는 그 물 분자의 결합 크기가 60에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작아서 흡수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뮨유프는 53Hz로 일반 물의 흡수율이 2~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물의 조건이 약 알칼리수인 지하수일 때 좋은 물이다라고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음료를 사 마셔도 혹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 이뮨유프의 특징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제로 인증을 받았는데 네. 이게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한국의 원자력 의학원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의 74%를 촉진시키고 전이는 32배에서 11배를 가속화시키고 또 심각한 건 항암제의 내성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발표했었거든요. 네. 유튜브 비욘디라는 채널을 보시면 홍해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ha세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세포까지 직접 침투돼서 물리적으로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심각한 상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좋은 물을 찾아서 좋은 용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리병에 담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가다가 50%가 파손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네. 병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힘드니까 그 회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자적인 병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 구하러 다니시더라고 또 굉장히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돌이켜보면 제 환경이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제 환경이. 예.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30년 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살 때 그때부터 이미 홀푸드 마켓 유기농 코너에서만 식재료를 샀고 술, 담배, 커피 모든 걸 다 나눠 건강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언니가 20살 때부터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의 신장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 신장을 이식하려고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신장내과 박사님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인 몸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면 좋겠다 해서 반드시 저염식을 하고 매운 거 먹지 말고 하여튼 소금을 무서워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유기농 야채에 저염식에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건강한 거 찾으려고? 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저는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병이 한국에서 안 되고 네네. 이제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갑상선이 생긴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곧 미국에 있는 의학이 한국에 와 있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선 처음에는 침 공부를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사실 한국의 대체의학이라는 게 정말 명의시지만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당 네, 선생님들도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가고 침을 몇 년 배우던 이제 장침부터 제 몸에 다 꽂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한약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한약 처방 공부를 또 해봤어요. 그 박사님 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뜸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돌팔이처럼 그러지 말고 편입을 해라 하니대. 근데 저는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라이센스는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할 걸 싶어요. 지금이 안 따셨어요? 네. 졸업장은 필요 없고 나를 고치기 위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양 체질, 그러니까 음과 양,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엔 사상 체질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체질이라는 걸 가봤어요. 팔체질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먹게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했는데 결국은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먹으라고 권장해도 뭐할 바래.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도 악성 빈혈이 와서 심각해지고 또 위가 가장 좋다는 분도 나중에 위가 큰 탈이 나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냥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음과 양으로 크게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어느 정도 섞어서 먹으면 서로 중화를 해주니까 괜찮지만 이미 큰 병이 나서 힘든 사람은 구별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강의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언니가 호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야 된다.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가라서 갔는데 제가 유방암인 거예요. 몇 살 때? 45살이에요. 어머.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게요. 20대 때부터 그 전에 침도 놓고 뭐 뜸도 다 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네네. 20대 때부터 저염식하고 유기농으로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또 제가 사는 데가 그 강남 그 한강변 보이는 데 살다가 더 건강해 보겠다고 전원주택으로까지 이사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괴감도 들고 뭔가에 모르는 배신감이 들고 그 심리적인 그 만감의 교차가 엄청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정말 그 전에 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일단 서울대에서 항암을 안 해?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치료해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말도 안 될 법이죠. 근데 이제 서울대 갔을 때 주치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항암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죽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신장도 이러이러하고 제 상황이 이러니 제가 항암을 하고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전 다른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통증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5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구방망이로 한번 치는 정도의 충격? 그 다음에 얼굴은 한 60대, 70대 정도로 노화되는 정도? 이 정도만 감수하면
괜찮아져요 하는 거예요. 어머. 45살 어머. 된 사람한테. 그러면 제가 항암은 안 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게요? 네. 저는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방암협회 회장을 하셨던 그 명의 분이 한국에 계신데 네. 이민혁 교수님한테 이러저러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항암은 하지 말고 그 부위만 해보자. 그래서 본인도 항암을 하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암 환자의 99%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탈수다. 물을 얼마큼 마셨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저염식을 했는데 물이 당기겠어요? 야채식만 했는데. 그러니까 갈증이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그날부터 그러면 물을 넘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물을 억지로 마시니까 미네랄이 불균형이 올 거 아니에요. 전해전에. 토하고 싶은 구토증이 네. 나오죠. 두통이 오면서 맞아. 무기력해지고 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피가 얼마나 찐덕찐덕하겠냐는 거예요. 그 찐덕찐덕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공부를 하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독일, 멕시코, 프랑스, 파키스탄, 일본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입자가 작은 물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수치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지하수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거. 안반수. 그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병을 수입해서 네네. 먹다가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박사님이 이 물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흡수가 바로 되고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 위가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위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많은 물을 먹으면. 근데 얘는 물에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바로 흡수되고 힘들지가 않고 그 물에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맛이 다르다 그러고 다른 차를 드시는 분은 차 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주시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최숙경 씨면 많은 사람하고 나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우징화 해가지고 사업을 그 집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원수 입구에 넣는 걸로 해봤었어요. 네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게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그냥 이런 바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했다가 다 깨지니까 이 병으로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할 때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물을 안 마셔서 이런 건가? 모를 수도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만성 탈수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탈수인지를 몰라요. 저처럼 네. 오랫동안 그렇게. 근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죠? 플레밍 박사님이라는 네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물로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자연이 준 최고의 약, 물이라는 책에 보면 물이 부족하면 일단 몸에 통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관절염이든 두통이든 어디 뭐 안구의 통증이든 그럴 때 물을 한 잔 먹어봐라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또 이제 쥐가 나는 거 모든 특히 그 결석 그런 분들을 물과 소금을 충분히 주면 다 치료하셨다고. 그때 있지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물을 베이스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루 커피를 한 대여섯 잔 마시고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콜라도 물에 섞었겠지 하고 그거 수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채 주스 뭐 이런 이뇨제죠, 이뇨제. 그래서 더 탈수 증상이 기다리고. 맞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냥 순수한 물을 못 마셔요. 이미 단 성분에 길들여져 있어서 혀가.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차나 이런 음료 중에 이뇨
되려 물을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은 더 수축되고 딱딱하게 이뇨로 붙죠. 물이 빠지면 굉장히 그 체중이 줄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돼요. 빠졌는데 200g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혈관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고 미안해라. 혈류량은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건강을 겉으로만 이렇게 주워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장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능학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상한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 대표님은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셨으니까 네. 본인이 느끼기에 와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물을 안 마시니까 굉장히 마르고 잔주름이 많은 노안이었어요. 피부가. 근데 지금은 잔주름은 없어요. 물 마시면 잔주름 펴져요? 2달 뒤면 오늘 마신 물이 2달 뒤에 내 피부로 나타나요. 그리고 통증이 없죠. 항상 두통을 달고 살아요. 염증이라는 게 물 부족이라는 맞아요. 말씀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저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면역을 키우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역의 기본이 물인 거예요. WHO에서도 권고하기를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병원에 가면 0.9%의 소금물을 먼저 꽂아줘요. 아, 수액할 때. 눈이 번쩍 떠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안 먹고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거의 개선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물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더욱더 큰 편견은 소금이거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장이 저처럼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이러저러하니 앞으로 몇 년 뒤에 혈액 투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장내과에 가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1년 됐네요. 1년 전에 그 세버란스 병원에서 국제 학술지인 그 프론티어 인 뉴트리션이라는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소금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관심이 갔던 게 한국 사람만 약 14만 명을 그 상대로 한 건데 나트륨 과잉인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과 인해 사망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작년에 밝혔어요. 세브란스에서. 근데 14만 명을 10년 동안 나트륨 과잉인 사람을 추적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화되어 있는 소금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SCI 논문 그 자마지라는 곳에서도 자마 전문지가 있죠. 네, 거기서도 소금은 안전하다. 그 지금 WHO에서 권한 거 5배까지 먹어도 별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의 진실을 쓰신 그 제임스 박사님도 그렇고 또 환자혁명을 쓰신 닥터조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진짜 몸에서 소금이 빠져나고 저염식만 살아간 사람들 어떤 부작용들이 있죠?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죠. 물과 소금이 없으면 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을 그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그 전해질 그 미네랄이잖아요. 소금이. 근데 몸에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물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소변만을 빼버려요. 어머나. 몸이. 소금이 없으면. 그래서 적정한 소금과 물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탈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모든 사람이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순환이 안 되죠. 염증은 늘고 몸에 소금이 없으면. 그다음에 바다는 겨울에 안 얼잖아요. 강은 얼잖아요. 그래서 소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는 사람은 냉기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저체온이었거든요. 수족 냉증 뭐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암이 있는 사람은 체온이 낮아서 온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설화돼 있잖아요. 몸에 충분한 그 염도가 돼야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순환도 되고 그래서 면역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과 소금을 적정히 그렇다고 이제 과잉으로 뭐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니고
적정한 소금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그 혈관의 혈류량이 충분해져서 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소금 종류가 또 되게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소금을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뭐 이집트 소금, 뭐. 정제염 말고 깨끗한 소금은 다 좋은 거예요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하고 해양 오염이 많죠. 일본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자기의 지혜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나트륨 없이는 물을 체내에 보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만 많이 드시지 말고 적정한 소금이랑 같이 드세요라고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을 했더니 골라주세요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러겠어요. 저 공부하기 싫어요. 좀 알아서 골라주세요. 맞아요. 얼마큼 먹어야 될까지 정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화를 받다가 제가 그러면 어떤 소금을 택할까를 고민하다가 5대 장수촌에 물의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이 장수의 비결이니 그러면 소금에 수소가 있는 거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또 이제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히말라야 5,000m에서 땅속 깊이 150m 들어가서 그 산소와 전혀 접하지 않은 마그마가 구워놓은 소금을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수소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잘못하면 화산이 막 터지는 그 마그마 말인가요? 네네. 그래서 죽염은 사람이 끓인 거고 네. 이제 이뮤니프 소금은 자연이 구워놓은 거죠. 그래서 의학지 네이처 메디슨에 보면 수소 이온은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배출되면서 염증을 제거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거는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이 된다는 건 이미 뭐든지 과함이 맞아요. 모자란 건 네네. 못하죠. 네. 그런데 활성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로 변환이 돼서 소변, 땀,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항산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뮤니프 그 소금은 나트륨은 39%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미네랄들이에요. 여기 그럼 나트륨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소금이 이렇게 생겨요. 소금. 그러면 소금물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수소 수치가 높다는 1000ppb가 넘는 그 소금이에요. 네네. 근데 얘가 유황 성분이 있다 보니까 맥반석 계란 구운 향이 나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약간 방귀 냄새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제 얘는 감기나 바이러스 피곤할 때 드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드셔보시겠어요? 예요. 그러실래요? 이게 이제 수소가 증폭되는데 취향을 어떤지 몰라서 조금 탔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로 하나 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네네네. 얘는 감국에 있는 성분이랑 몇 가지 섞여서 수소가 이렇게 기포를 일으켜요. 저는 이제 진하게 먹고 지금 처음이시니까 어떨지 몰라서 드셔보시고 난 좀 더 넣어도 되겠어 하면 좀 더 넣으세요. 네. 너무 뜨겁진 않을까요? 딱 맞아요. 좋아요. 다행이에요. 네네. ORP라는 측정 기계가 있어요. 네. 어떤 물질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려는 경향의 세기를 측정하는 항산화력 테스트 기계예요. 네. 그래서 물에 대한 그 전문가들은 그 물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때 ORP 단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수치가 플러스이면 산화력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높다는 그런 건데 그 전 세계에 장수촌에 있는 루르드 샘물이건 테라코타건 샘 안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수소이온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되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소가 가장 가볍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마이너스 수소이온이라 굉장히 몸에 이로운 거예요. 근데 전기분해 방식으로 전기화시켜서 한 것들은 마이너스 수소이온이 아니라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구운 거라 수소 용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클로스 작은 물에 수소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님은 호기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ORP 실험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오드로 네. 산성화를 균일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값을.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걔가 그 기계인가요? 네네네 ORP 와. 측정 기계인데 네. 뭐요? 동일한 500대 네. 500으로 맞춘 건데 네. 다 이제 500대죠. 네. 그러면 먼저 가장 많이 아는 핑크 솔트. 네. 핑크 솔트를 넣어보면 항산화력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는 용용소금이라고 요즘 굉장히 다들 많이 아시는데 용용소금도 한번 재볼게요. 별 그닥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ORP 테스트에서 네. 9번 구워 죽염이에요. 주경. 네. 죽염도 어허. 그래서 죽염은 좀 떨어지죠. 예.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400대로 때로 좀 떨어지네요. 예. 그 항산화력, 환원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400대로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뮤니프를 예. 한번 해볼게요. 예. 가늘어서 우와! 색이 변해요? 이거는 ORP 환원력 테스트에서 어떻게 가나 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500까지 떨어져요. 그럼 그 갭이 1000 정도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면 이렇게 ORP 테스트에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예요. 수소. 수소. 그러면 핑크솔트에 수소가 있는지 네, 0이죠. 예. 용용소금. 수소가 제로죠. 그러면 항산화력이 조금 있었던 죽염은 제로예요. 근데 가끔 10 정도 나오는 죽염도 있긴 있어요. 이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그거를 가져온 건데 이뮤니프 소금에는 수소 수치가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수소가 1000까지 올라가요. 와. 그런데 또 강박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뭐 건강하시려면, 젊어지시려면, 뭐 하려면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2리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못 하겠다. 안 할란다. 이렇게 되거든요. 2리터만 해도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쭉 해본 결과 네. 50kg를 기준으로 둬요. 예. 50kg 체중이 안 나가시면 1500 정도 드세요 하고 예. 50kg 이상이시면 2리터 정도 드시라고. 근데 50kg 넘으면 2리터요? 네, 2리터 저 넘는데? 그런데 50kg 그 사이면 15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50kg를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물 먹는 거 다 좀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네. 어플을 깔았어요. 휴대폰에? 네. 그 어플을 깔아놓으면 네. 30분마다 주르륵 소리가 나요. 물 마시라고. 마셔. 특히 이제 일하고 집중하다 보면 못 마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약이다 생각하고 마시죠. 맞아. 30분에 한 잔씩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차 드시고 가면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께 나트륨은 39%고 다른 소금들은 나트륨은 98% 뭐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음식할 때 좀 간을 많쳐서 먹고 하루에 이거를 3잔 정도 차로 따로 드시라고 소금차. 해요.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먹다 보니 얘가 이렇게 좀 알갱이 같은 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미네랄이에요. 이게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파키스탄의 푼자 지역이 5대 장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받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다. 근데 이게 미네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식약처에서 그 22종의 이제 미네랄의 결정체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보니까 소금을 뿌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계란 프라이 할 때도 뿌리고 샐러드 할 때 뿌리고. 그러니까
음식용으로 다 된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어떤 요리를 할 때 얘를 좀 넣으면 풍미가 달라져요. 아, 워낙 이게 나트륨이 들어있는데도. 네.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아. 한번 그 넣기 전에 맛을 보시고 넣은 후에 보시면 어머 이렇게 풍미가 더 풍부해질 수가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네. 저는 그 샐러드에 그 퀄리티 좋은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고 드레싱은 오로지 이 소금으로만 해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게 드셔도. 지금은 지금은, 물과 소금을 만난 후에 지금은 이제 갑상선도 정상이라 약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신장내과에서는 그만 오라 그래서 안 가고 이제 암을 앓은 지 이제 10년째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암이 왔던 사람이건 안 왔던 사람이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서 지혜롭게 가는 거죠. 근데 절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은 안 먹어요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암은 먹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제 설탕, 인공 감미료도 당을 올려요. 우리 뇌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소금의 짠맛만으로 살아요? 단맛도 좀 들어가줘야 인생이. 그런데 네. 혀는 2주면 길들어요. 아. 굉장히 그 변덕스러운 게 혀예요. 설탕 안 드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설탕 안 넣어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질환, 뭐 당뇨부터 모든 게 인슐린 저항성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단 종류 안 먹고 또 하나는 유제품. 유제품이요? 저 나이 든 여성들에게 유제품 먹어야 골다공증 안 걸린다고. 아니에요. 유제품은 골다공증을 야기시킨다고 너무나 많은 논문에 이미 발표돼 있고 네. 정설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유제품은 그 장루수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암을 알았던 분은 90%는 다 아실 거예요. 유제품 못 먹는 거. 근데 버터하고는 달라요. 버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제품은 안 먹죠. 다 제가 좋아하고 잘 먹는 건데 설탕만 먹는 게 아니라 사탕도 많이 먹는 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혀 미각이 2주면 이제 극복이 된다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래만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맞아.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맞아요. 네. 120살 사는데 아픈 거 그건 형벌이다. 맞아. 100살 사는데 남의 수발 받는 병원 거. 침대에서 30년 살아보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몸으로 체험하신 이제 장본인이시니까 우리 셀코TV 구독자들에게 건강을 관련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물 자주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운동은 뭐 체질에 맞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맨발 걷기. 굉장히 또 권해드려요. 최 대표님을 만나서 또 굉장히 많은 충격과 각오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시나요? 뭐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했고요. 커피도 수분이라고 믿어서 하루 대여섯 잔은 기본으로 마셨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서 아니 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또 제 건강을 다스리는 게 자식에게 효도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습관일 수 있는데요. 물 한 잔과 약간의 소금이 인생과 건강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는 최숙경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루 일과에서 물 마시기 자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도 추가하시고 우리 셀코TV 구독과 좋아요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